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불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잘 맞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설레고 편한 느낌, 그 사람과 있으면 안정된 것 같은 기분 등 사랑을 통해 느끼고 싶은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연애를 시작하면 불안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왜 더 불안해질까요? 혼자 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립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랑이 주는 건 행복이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연애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외로워질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려 깊고 다정한 남자는 왠지 심심하게 느껴지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남자는 유독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마음이 더 끌립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 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깊은 심리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왜 연애를 반복하면서도 늘 같은 불안으로 돌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관계의 패턴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을 찾아 헤매는 마음의 습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셨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사랑과 익숙한 감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왜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분은 재혼을 하면서도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선택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던 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서운함을 반복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평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뇌가 기억하는 건 각성과 불안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밤새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그 감정, 바로 그 강렬한 감정이 우리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반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뇌에게는 자극이 없는 밋밋한 일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전 남편보다 훨씬 잘해주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 남편이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전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불안정하고 긴장된 감정이 뇌에 더 강렬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감정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피하고 과거를 미화하며 미래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절 우리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게 고통이었든 설렘이었든 그 감정이 강렬했기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원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은 익숙한 감정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연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행복은 낯설고 불안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익숙한 불안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시면 당신의 모든 관계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평온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시니어 여성분들께 평온이라는 감정은 사실 매우 낯선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 한번 편히 쉬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키우느라, 시댁 눈치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늘 무언가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긴장이 일상이었고 불안이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들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편해도 되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평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평생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화낼 사람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이 3개월쯤 지속되자 이분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정상인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래서 무의식 중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하고 괜히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평온이 익숙하지 않으니 마음이 스스로 긴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평생 긴장 상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이 오면 오히려 그게 위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됐다. 곧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불안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이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면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심해집니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냐? 너무 쉽게 얻은 거 아냐? 평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연락이 뜸하고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남자에게는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친숙하고 긴장이 정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음 속에서만 안정을 느낀다. 고요함은 그들에게 공포다. 우리는 평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평온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음을 찾아갑니다. 관계의 소음, 감정의 소음, 불안의 소음을 찾아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연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로움이 부른 연애, 평온이 부른 연애. 둘의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먼저 외로움이 부른 연애입니다. 이 연애의 특징은 시작이 빠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금방 마음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채워야 할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있으면 빨리 메우고 싶어집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맞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외로움을 당장 멈추고 싶을 뿐입니다. 외로움이 부른 연애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마취입니다.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애는 시작은 뜨겁지만 감정 소모가 큽니다. 상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불안과 의심이 끊이지 않으며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70이 넘은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급하게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됐습니다.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온이 부른 연애는 다릅니다. 이 연애의 시작은 느립니다. 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관찰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여유 있게 살핍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 속에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평온이 부른 연애의 목적은 함께 있어도 쉬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지 않고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처럼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런 연애는 감정 소모가 적고 안정적이며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지만
함께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혼자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평온을 찾은 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았으며 관계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서로 없이도 괜찮지만 함께일 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평온이 부른 연애입니다. 연애의 질은 만나는 사람의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애의 질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가로 결정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사랑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평온 속에서 만난 사랑은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집착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외로움이 부른 연애는 결핍에서 시작되기에 늘 집착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평온이 부른 연애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에서 시작되기에 집착 없이 고통 없이 그저 함께 있음 자체로 의미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늘 비슷한 결말로 돌아오는 걸까요? 남자는 매번 다른데 결말은 늘 같습니다. 또 불안하고 또 서운하고 또 외로워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친숙하고 평온은 낯섭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정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맞나? 너무 쉽게 얻은 거 아냐?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냐?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없는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평온보다 불안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재혼한 남편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주변에서 보기엔 그 남편은 매우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준비해주고 산책을 함께 가자고 하고 말벗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걸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익숙했기에 그게 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정함은 무관심으로 느껴지고 배려는 무성의로 보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스스로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고 괜히 싸움을 걸고 남편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질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불안하게 해줘였습니다. 불안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유가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평온한 관계가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불안이라는 감옥, 익숙함이라는 감옥으로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낯설고 평온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결말이 반복됩니다. 사람을 바꿔도 상황을 바꿔도 내 안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혼자가 편한데 왜 우리는 연애를 할까요? 시니어 여성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보입니다. 혼자가 제일 편해요.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혼자가 편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 기분 맞출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려 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혼자는 편하지만 평온한 나 자신은 아직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익숙한 자극을 찾고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불안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관계를 찾습니다. 혼자 있는 평온을 견디기보다 관계 속 불안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70 중반의 한 여성분은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밥을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며 사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중 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배려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공허함이 잠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찾은 건 사랑이 아니라 공허함을 잊게 해줄 자극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운 관계를 선택한다. 우리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혼자 있는 평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로 돌아갑니다. 설령 그 관계가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이 공허보다는 낫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평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평온하지 못합니다. 관계는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혼자 있는 평온을 견뎌야 합니다. 공허함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공허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공허함은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공허함을 견디고 나면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제 핵심적인 반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해지면 연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평온해질수록 불안을 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더 이상 그런 자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극 없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관계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기존의 많은 영상들은 이런 신호가 보이면 끝이다.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위험하다.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는 조심해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그 신호를 반복해서 만드는 당신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끝과 시작만 반복될 뿐입니다. 사람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패턴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나는 평온한 관계를 불편해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70 초반의 한 여성분은 평생 3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었고, 두 번째는 재혼한 남자였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달랐지만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불안하고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분은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고 저녁에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분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있는 평온을 견딜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혼자 있는 평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평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평온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익숙한 불안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안이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두근거림이 사라진 뒤에도, 설렘이 사라진 뒤에도, 불확실함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만약 불안이 사라지니 그 사람도 시시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증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불안을 사랑한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여한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의 반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평생 긴장 속에 살아온 당신의 신경계는 평온보다 불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기 전에 만나는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연애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불안으로 끝납니다. 평온 속에서 만난 연애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도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평온해질수록 연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관계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과 평온하게 있는 게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는 순간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이 불안을 놓는 순간 상대도 불안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익숙한 감정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불안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평온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은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는 연애는 끝이 없습니다. 평온을 나누는 연애는 시작부터 이미 충만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움을 채우려 하는가, 평온을 나누려 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함께해도 여전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